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 이제 38살이에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73세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할머니가 결국 아들에게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의 진짜 반전은 할머니가 마지막에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네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창원에 사시는 73세 박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73세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예요. 제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아들은 현우라고 하는데 올해 38살이에요. 현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 나와서 지금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우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는데 현우만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우야, 혹시 만나는 여자친구 있니? 라고 했더니 엄마, 아직 없어요. 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봐라고 했더니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현우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또는 일이 너무 바빠요 라는 대답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35살이 되던 해에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늦은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인들한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현우한테는 소개팅을 적극적으로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현우가 혼자 있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은 결혼해서 시댁에 가야 하고, 현우는 혼자 오니까 우리 집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우한테 현우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너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왔는데 나중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오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안 받고요. 저는 현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전화했어요. 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현우는 항상 괜찮아요. 엄마, 아직 없어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회사 동료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현우 어머님, 현우가 정말 좋은 아이네요. 저희 아들이 현우랑 친한데 현우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서 혹시 현우한테 소개해 줄 만한 좋은 여자애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있어요. 저희 조카딸이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예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좋은 여자애 하나 알게 됐어.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더니 현우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는데 왜 만나보지도 않으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현우야, 만나보기라도 해봐.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현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현우가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현우와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현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딸한테 상의했어요. 딸이 저한테 엄마, 오빠한테 너무 압박 주지 마세요. 오빠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우 걱정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을까, 아프면 어떡할까,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현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엄마 걱정이 많아서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소개팅 한 번만 나가봐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현우는 답장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현우가 집에 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현우가 혼자 지내면서 우울해진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석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좋은 여자애 알고 있어. 간호사인데 성격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야,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엄마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가 좋아요. 왜 자꾸 결혼하라고 강요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요라니, 저는 그냥 현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현우야, 엄마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내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더니 현우가 그게 강요예요.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고는 그날 일찍 부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현우와의 관계가 정말 나빠졌어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네, 잘 지내요. 바빠서 끊을게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집에 안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우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현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다시 상의했어요. 딸이 저한테 엄마, 오빠는 지금 엄마가 자기 인생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놔두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어요. 제 아들인데요. 몇 달 전에는 정말 큰일이 났어요. 현우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회사를 쉬었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바로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니? 엄마가 가서 돌봐줄까? 라고 했더니 현우가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감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정말 결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현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프다고 하니까 왜 또 결혼 얘기예요? 저 정말 지쳤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현우는 제 전화를 아예 안 받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현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는 당분간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계속 결혼 얘기만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현우를 사랑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현우는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현우 생각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현우한테 강요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며칠 후에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오빠가 저한테 말하기를 엄마가 자꾸 결혼 얘기만 하셔서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 받는 것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현우를 사랑해서 한 말들이 현우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현우가 저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는 지금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요. 오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결혼 얘기만 하시니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현우를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현우한테는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는 불완전해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결혼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다고 느낀대요. 결혼해야만 엄마가 인정해주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현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우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만 현우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현우한테 긴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엄마 기준으로 너를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할게.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며칠 후에 현우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 이후로 저는 현우한테 결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화할 때도 잘 지내니? 건강은 어때? 정도만 물어보고 현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현우가 다시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자기 회사 얘기도 하고, 취미 생활 얘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 갔던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가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달에는 현우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더 편해 보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우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몰랐네라고 했어요. 현우가 저한테 안기면서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결혼은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거라는 걸요. 현우는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현우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해요. 현우가 자기 일상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저도 현우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현우가 저한테 엄마, 제가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지, 현우야. 내가 언제든 준비가 되면 그때 하면 되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은 현우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현우한테 부담 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현우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일은 재미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현우의 삶에 관심을 표현해요. 그리고 현우도 이제는 자기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줘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전화해서 얘기하고 제가 조언을 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현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현우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구나 싶어서요. 사랑은 소유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아직도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우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언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요즘은 현우가 집에 올 때마다 정말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런 현우를 보면 제 마음도 편해져요. 그리고 딸도 저한테 엄마, 오빠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엄마가 변하시니까 오빠도 변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정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정순 할머니의 마음, 정말 이해가 돼요.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는데, 그것이 자식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셨을까요? 그리고 현우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족하다, 뭔가 빠져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더욱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께서 결국 깨달으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거라는 점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현우 씨처럼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죠. 그리고 정순 할머니께서 현우 씨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압박이 없어지니까
현우 씨도 더 편안하게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일상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지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정순 할머니께서 현우 씨에게 보내신 그 문자 메시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라는 말씀 말이에요. 정말 부모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우 씨도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다행이었어요. 단순히 반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변화하시자 금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간섭이나 압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결혼 문제는 더욱 민감한 부분이죠.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의 행복을 진짜로 바란다면 자식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비록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현우 씨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부모님도 자식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정말 많고, 각자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본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니까요. 정순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우 씨는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우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신 거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 완전히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순 할머니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우 씨는 충분히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고,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이전에는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정순 할머니께서 현우 씨에게서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진짜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우 씨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이 사연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순 할머니의 사연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분이시라면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소중한 관계잖아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순 할머니와 현우 씨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사연에서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들을 계속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